중학교 1학년 수학 1-2 정수와 유리수 단원인데 이 단원에서는 모두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그 중에서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뜻과 대소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른 단원도 한번 읽어볼게.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덧셈을 배우고, 그리고 뺄셈을 배우고, 그리고 곱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배우고. 그러니까 사칙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해왔던 거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런 수들에 대해서 똑같이 사칙연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정수와 유리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정수와 유리수가 과연 무엇인지 이 내용을 배울 건데, 오늘 이 단원 전체에서 오늘 하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계산기, 산가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고 참고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1번 정수와 유리수의 뜻과 대소관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단원의 목표는 양수와 음수, 그리고 정수와 유리수의 개념을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 크고 작은 것을 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야. 자, 밑에 내용 보면 양수와 음수는 어떤 수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0이라는 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수를 배웠는데, 자연수라는 수는 우리가 1, 2, 3 이렇게 가는 수를 말하는 거고, 이 수는 양수와 음수 중에서는 양수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이제 양수만 배웠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음수라는 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음수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음수와 반대되는 양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수면의 위치를 0m라고 했을 때, 수면의 위치, 그리고 5m 높이의 다이빙 대에서 이게 5m네. 여기 보니까 여기 높이가 5m가 된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렸어. 그래서 물속 3m까지 다이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땅이 여기 0m라고 표시된 여기인데, 여기서 지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물 표면에서 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깊이가 3m까지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면 3m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같은 3m지만 차이가 있다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3m는 위에 있는 3m고 여기 있는 3m는 아래에 있는 3m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기준점 0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이 한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서로 이 방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향만 그동안 생각했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반대 방향으로의 가는 것도 있고, 거기서 그에 해당하는 또 떨어진 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동일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읽어보자. 자, 밑에 보면 한라산의 높이는,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산인데, 한라산의 높이가 해발 1950m이고, 가덕 해저 터널의 가장 깊은 지점은 해저 48m이다. 해수면을 기준 0m로 해서 해발 1950m는
플러스 1950m로 해저 48m는 마이너스 48m로 나타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한라산은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뭐 제주도가 있겠지. 제주도가 뭐 어떻게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제주도다. 그럼 한라산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산의 높이를 여기 이 해수면 바닷물의 높이를 기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0m로 해서 바닷물 그 수면부터 이 산의 높이 가장 높은 곳까지 얼마큼 높은지에 대한 것들을 1950이라고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밑에 해저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서 낮은 곳을 말하는 건데, 바다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게 땅속이 있겠지. 땅속 이렇게 땅속이 있을 거고, 이 바다에서 가장 낮은 지점 그 해저 밑바닥 48m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요 48m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여기의 위치를 표현을 하려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 위의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면 아래 방향은 이제 플러스의 반대인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그래서 48m라고 했지만 방향이 우리가 플러스로 정한 곳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것은 마이너스 48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올라간 한라산의 높이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는 1950m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숫자를 보면은 그 얼마만큼 멀리 갔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부호라고 하는데 이 부호 더하기 빼기 부호를 보면은 이게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또 읽어보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0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그 양을 기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익을 플러스로 나타내면 손해는 마이너스로, 증가를 플러스로 나타내면 감소는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거 증가를 플러스로 나타내면 감소는 마이너스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더하기 이거 플러스라고 읽는데 이거를 양의 부호 그리고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내용을 다시 또 읽어보자. 자, 보기로 예를 들었는데 8명이 증가한 것을 플러스 8명으로 나타낼 때 8명이 증가했지. 그러면 그냥 8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증가했으니까 이거를 더하기 8로 나타낼 수 있고, 5명이 이제 감소한 것, 5명이 줄어든 것은 5를 쓰고 앞에 이제 빼기 표시를 하면 5명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 3초 전, 3초 전은 발사 시점을 0초라고 기준을 하면 0초에서 이제 마이너스 3초는 발사 3초 전을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 10초는 발사 10초 후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수에는 이제 부호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부호가 간혹 안 써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뭐 2나 3 같은 거. 이게 부호가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양수 음수의 정의가 밑에 나오는데 플러스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4.6과 같이 0이 아닌 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수라고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7 같이 0이 아닌 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수라고 이제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0이라는 수가 있는데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수는 그래서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어떤 거? 처음에는 양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음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수는 플러스고 음수는 마이너스고. 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서도 매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도록 하자. 처음으로 돌아와 버렸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20 몇 쪽이 27쪽이 되겠지?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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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익히는 수학. 다음을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자, 해보자. 용돈 5,000원을 받은 것을 플러스 5,000원으로 나타낼 때 용돈 3,000원을 쓴 것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받은 거는 수입이 되는 거지. 받은 것은 수입. 그러니까 돈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한 거, 쓴 것은 이제 지출이 되니까 돈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수입은 플러스로 잡으면 지출은 마이너스로 잡아서 마이너스 3,0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을 마이너스 300m로 나타낸다면 그 반대, 정반대에 있는 동쪽으로 900m 떨어진 지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북쪽은 위쪽, 남쪽은 아래쪽, 서쪽은 왼쪽, 동쪽을 보통 오른쪽으로 보는데 그 동서의 관계는 이렇게 좌우의 관계지. 그래서 이렇게 어떤 0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300이 있다면 서쪽에, 동쪽에 900이 있다면 이쪽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떨어진 지점은 플러스 900 미터라고 적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 다음 중 양수를 모두 찾으시오. 또는 또 음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부호가 다 달려 있잖아. 모든 수에는 부호가 다 있어. 0을 빼고는. 그래서 다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양수는 양이라고 쓸게. 자, 요거는 음수니까 음수고, 요거는 양수,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 플러스는 양수, 플러스는 양수, 마이너스는 음수. 이 뒤에 내용은 볼 게 없어요. 그냥 앞에 부호만 보고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3번 문제. 다음 민영이의 일기를 읽고 밑줄 치은 부분을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서 오후 5시에 친구와 만나 별을 관찰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친구는 3분 일찍 도착해서 5분 늦게 도착한 나를 기다렸다. 자, 여기서 이제 해야 되겠지. 3분 일찍 도착했다. 그러면 어떤 만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만나기로 한 게 5시지. 5시를 0으로 본다면 여기가 일찍이니까 먼저 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3이 부족한 이런 거고, 5분 늦게 5가 넘은 거지. 그래서 5가 남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날 낮에는 영상 13도로, 영상이라는 거니까 영상이라는 거는 영도를 기준으로 물이 어는 점이지, 물이 어는 영도를 기준으로 영상이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3도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밤에는 영하 2도씨. 근데 TV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도씨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별을 봤는데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모아놓은 만 원에서 6천 원을 내고, 자 모아놓은 돈이니까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만이라고 잡는다면 돈을 이제 냈다라는 거는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6천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6천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밑에 와글와글 수학 활동에 대해서 보자. 다음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양수와 음수가 사용된 예이다. 자, 냉장고를 요새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로 온도가 이렇게 표현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8도라고 돼 있고, 여기는 냉장실은 2도라고 돼 있어. 보통 냉동실은 얼어야 되니까 영하의 온도로 온도를 낮춰야 되고, 냉장실은 얼면 안 되니까 0도보다는 높은데 또 너무 또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0에 가까운 조금 약간 0보다는 높은 온도를 적고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이거는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 같은데, 전기요금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보니까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203 이런 수들이 보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로 안 써 있는 거는 다 플러스가 있다는 뜻이야. 플러스가 다 있는 건데, 그 플러스가 합쳐져서 이 청구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줄어드는 거지. 전체 합에서 얘를 이제 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음수가 이제 전체 금액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영수증을 받으면 또 나와 있기도 하는데, 할인 품목이 있는 거는 이제 긴 이렇게 영수증에 보면은 그 어떤 상품의 금액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얼마만큼 할인이 됐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겠지.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보자. 자, 그다음 이제 정수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정수는 어떤 수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자.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나타낸 거래. 대구에는 이제 온도가, 여름에 온도가 많이 높은 지역이지.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자. 온도계에서 영상의 온도와 영하의 온도는 몇 도씨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건 아까 얘기했지. 물의 어는 점인 0도를 기준으로 0도보다 크면 0도보다 크면은 우리가 영상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0도보다 아래면 영하, 이렇게 이 상자가 윗상자 같고 하자는 아래 하자 같아. 그래서 위냐 아래냐를 기준으로 0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각각 양해부호와 음해부호로 붙여 나타내보자. 여기가 요걸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여기가 눈금을 보면, 이게 수은줄을 보면 10이 있고 빨간 선이, 이제 이게 수은 안에 수은이 들어 있는 건데, 자, 수은 온도계지. 여기 11, 12, 13. 그래서 13에 이제 눈금이 딱 있으니까 요거는 최고 기온은 영상 13도씨가 되겠고, 최저 기온은, 가장 낮은 기온은 0을 기준으로 밑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내려갔으니까 영하 4도씨가 되겠지. 밑에 읽어보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과 같이 자연수의 양해부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해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자연수의 음해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한다. 그리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 자, 정수의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수는 우리가 자연수를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쭉 계속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들로 쭉 자연수들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자연수가 있지? 자연수가 사실은 이제 양의 정수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양의 정수. 그럼 양의 정수가 있으면 음의 정수도 있겠지. 그럼 음의 정수는 뭐냐? 여기 자연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에다가 부호를 이렇게 이제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그런 자연수를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정수라는 거는 이제 뭐가 되겠어? 정수는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제 자연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자연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붙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가 정수가 되겠지. 근데 정수에는 0도 들어간다는 거. 0도 정수에 들어가요. 0은 자연수에는 안 들어가는 수인데 정수에는 0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정수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여기도 있지만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도 말을 하는 거지. 아까 우리 배웠을 때 수라는 거는 세 개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 양수, 영, 음수 이렇게. 정수도 수의 일종이니까 양수, 영, 음수로 나누는데 정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이제 뭐냐면 같은 양수, 음수 중에서 그 형태 자체는 이제 자연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뭐 1, 2, 3, 4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자 밑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양의 부호를 이렇게 생략하 플러스를 생략해서 이렇게 1, 2, 3 나타내더라도 우리는 이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와 같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고 그리고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0은 어느 곳에 속하지 않은 딱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수를 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거기를 보자.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수를 직선 위에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수직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수직선이야. 그러니까 직선을 우리가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직선에다가 눈금으로 이제 그어놓고 적당한 간격을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수를 써놓은 거 그런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해. 그냥 직선은 이거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이 직선인데 수직선은 이게 직선이라면 수직선은 여기다가 이제 0, 1, 2 이렇게 숫자를 써놓을 수 있는 이런 선을 이제 수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에서는 그 직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수의 숫자에 양수, 음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직선에서는 그 수의 의미를 더 두면 되고 직선 이게 휘어지는 선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해하면 되겠고 밑에 내용을 읽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거 수직선 정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직선 위에 0을 나타내는 점을 정한 다음에 그 점의 오른쪽에는 양수를 적고 왼쪽에는 음수를 나타내는 것을 수직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다 일정한 간격, 띄어진 간격이 다 똑같지. 그리고 양의 정수 1, 2, 3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거는 자연수이기도 하고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 했고 그다음에 0은 여기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데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 떨어진 게 한 칸 떨어져 있는 거는 1이고 두 칸 떨어져 있는 건 2고 이렇게 세 칸 떨어져 있으면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이 숫자 크기가 커지거든. 그래서 숫자 자체가 작다라는 거는 0에서 가깝다는 얘기고 양수건 음수건 간에 숫자가 크다라는 거는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는
1, 2, 3, 4니까 숫자가 커지면은 우리가 큰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음의 정수는 그게 달라. 음의 정수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두 수를 보면은 숫자 자체는 5가 크지만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게 2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는 거거든. 이게 큰 수야. 이게 큰 수.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돼.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가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큰 수를 고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양의 정수와 좀 차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음수 있을 때는 음수일 경우에는 숫자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거지. 완전히 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수직선을 항상 머릿속에 수직선을 그려놓고 그게 어느 게 더 오른쪽에 있을까라는 거. 0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뭐 떨어져 있고 0을 넘는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서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다음 중 양의 정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양의 정수는 자 그냥 이거를 뭐 문제에 상관없이 그냥 써볼게.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고 요거는 음의 정수고 요거는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은 0이지 그냥 0은 0이고 4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으니까 요거는 양의 정수가 돼요. 자연수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7은 양의 정수, 플러스 10은 양의 정수 이렇게 하면 되겠고 수직선을 그려놨는데 A, B, C, D에 대응되는 정수를 네모 안에 써보세요. 자, B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이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1, 2, 3, 4, 5, 6. 자, 이쪽은 마이너스 6 다음에 있는 오는 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숫자가 작아지면서 0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잘 찾아서 적으면 되겠고 자, 3번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에서 배웠던 단원 내용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다음 정수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세요. 자, 마이너스 6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2는 여기가 되겠고 플러스 5는 바로 요 밑에 여기가 되겠지. 자,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0의 뜻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0은 어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 기준이다.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 표현만 이런 의미만 잘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물론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 아무것도 없다. 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제 0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제 양수와 음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좌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어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0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흥미롭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배울게. 자, 그동안 앞에 우리가 양수, 음수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정수 다음에 유리수까지 배우면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 끝나요. 자, 유리수. 자, 유리수는 어떤 수일까? 자, 정수가 어렵지 않았는데 유리수도 잘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유리수는 정수를 알아야 유리수를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유리수의 정의를 보면 정수의 내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정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리수는 쉽게 알 수가 있지. 자, 여기 두 소수 2.1과 0.7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수를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고치면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고치는 방법은 알고 있지? 2.1일 때 여기를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이니까 0을 한 개 붙여서 10분의 그 다음에 이수를 다 여기다 쓰면 되잖아. 20을 이렇게. 0.7은 소수점 한 자리니까 10분의 0을 하나 쓰고 7 이렇게 숫자를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부호도 이렇게 붙어 있네. 붙어 있는데 요 소수를 지금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은 그럼 유리수라는 건 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유리수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 형태가 10분의 21이 됐잖아. 이걸 보면 10은 어떤 수지? 10은 정수야. 정수. 양의 정수지. 22는 뭐지? 또 양의 정수지. 정수에 들어가지. 10도 정수지. 7도 정수지.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는 이제 한마디 이렇게 알면 돼. 유리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가 되는 거야. 자, 이 표현이 중요한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 표현이 중요해.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다 유리수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분모에는 올 수 없는 수가 있거든. 그 0이야. 0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은 올 수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면 우리가 2라는 수가 있어. 2라는 수는 우리가 1분의 2, 2분의 4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다 2잖아, 이런 수들이. 그러니까 2 자체는 정수라고 생각이 되지만 1분의 2, 2분의 4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지. 바꿔가지고 형태를.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들은 다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2라는 정수도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리수라는 범주 안에 사실은 정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정수는 유리수 안쪽에 있는 개념이고 유리수는 정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유리수가 좀 정수보다 더 범주가 넓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다 포함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그럼 뭘까? 이거 궁금하지.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야. 2분의 1 이런 거. 이런 거는 2분의 1은 간단하게 해도 2분의 1인 거지. 이거를 정수처럼 뭐 2, 1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하나의 숫자를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굳이 뭐 바꾸자면 0.5 이렇게 소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소수조차도 다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기만 하면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그 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수로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지? 이 안에 들어오려면 정수분의 정수인데 이런 거지. 분모가 1인 거지. 분모가 이렇게 1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물론 이거는 분모가 1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서로소 이런 형태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형태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인 형태로 나타내면 이제 그 수는 정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밑에 읽어보자. 분자와 분모 모두 자연수인 분수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과 같이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와 같이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수의 수잖아. 수에 보면 유리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모든 수는 양수, 영, 음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유리수 안에서도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양의 유리수, 영,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도 수의 일종이니까 양수, 영, 음수가 되는 거고 그 양수, 음수는 유리수니까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생략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수와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자, 한편 이제 2는 1분의 2로 고칠 수 있지. 마이너스 3은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서 볼 때 마이너스 1분의 3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분모에는 그냥 음수가 오지 않고 양수만 온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1 넣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물론 이런 의미도 돼. 이런 의미도 되지만 분모의 음수가 있으면 조금 불안정해 보이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분모를 위아래 마이너스를 더 넣어줘서 이렇게 이걸 위로 올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형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0 같은 경우는 또 0도 1분의 0으로 고칠 수 있지. 근데 분자가 0이면 다 0이거든. 분모에 상관없이 2분의 0도 0이고 3분의 0도 0이고 4분의 0도 0이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면 전체 수는 0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셋 다 공통점이 뭐지? 다 정수분의 정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 모든 정수는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는 모두 유리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 아니 5분의 3과 같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 그래서 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유리수를 이렇게 나누는데 방금 해보니까 유리수는 정수라는 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정수는 그러니까 정수는 한마디로 뭐야? 얘는 분모를 1로 할 수 있는 수가 되겠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제 분모가 1이 안 되는 1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이제 정수는 앞에서 배웠듯이 다시 이제 양의 정수, 음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리수는 정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연수는 또 정수가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유리수가 이렇게 있어. 유리수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수 안에 정수가 이렇게 있어. 정수. 그 안에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 그러니까 이 안쪽이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바깥쪽은 뭐냐? 바깥쪽은 여기는 정수가 아닌 수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는 안쪽은 정수인 유리수. 그러면은 여기 자연수지. 자연수는 양의 정수인데 그럼 여기 바깥에는 뭐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0은 어디다 놓을까? 0은 경계가 되겠죠. 경계. 여기 안에는 자연수이자 양의 정수. 이렇게.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반을 딱 나눠서 이게 유리수야. 유리수. 전체가 유리수인데 반을 나눠서 유리수를 나누면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수야. 그럼 여기는 아닌 수는 볼 거 없고 정수인 수를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3개로 나누면 이렇게 여기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요 경계가 되는 곳이 뭐라고? 0. 경계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 이 이걸 수체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고1 때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앞으로 수라고 하면 유리수를 뜻한다 라고 했지? 앞으로 수라고 하면 유리수.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는 유리수가 최대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가면 유리수보다 더 큰 범주의 수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니구나. 이 무리수는 저기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유리수보다 큰 수가 저거야. 실수야, 실수. 실수 안에 유리수가 있어. 유리수. 그럼 유리수가 아닌 거는 바깥에 무리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갈수록 더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서 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요 내용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앞으로 수라고 하면 유리수를 뜻한다. 수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국한된 얘기인 것 같아. 이거는. 자, 이제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수와 마찬가지로 유리수도 수직선 위에서 0을 나타내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수는 오른쪽에, 음수는 왼쪽에 대응시킬 수 있다. 똑같아. 수직선을 그렸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양수를 적고 왼쪽에는 음수를 적는데 아까는 눈금에 여기 1, 2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도 많은 수들이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금을 그어가지고 거기만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